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절대긍정 권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이 마이크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거. 어젯밤에, 어제 1박 보내고 나서 어제 저녁 모임 시간에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어제 교육 받고 나셔가지고 또 좋았던 거, 또 서로 반성하는 거 나누는 시간 가지셨을 거예요. 맞나요? 이번 코어 클럽을 들으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좋아졌다. 항상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았다 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강의들이 다 저도 들어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들었던 분들의 그 열정과 또 이 에너지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제가 이 아침 9시에 모닝 강의를 맡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은 얼굴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나서야 돼서 옷발로 좀 튀게 아름다운 색깔을 선택해서 입고 나서 괜찮나요? 저는 저에게 이런 강의를 지금 맡기셨어요. 멘탈 강화를 위한 실행력 있는 리더십. 저한테 왜 이런 강의를 주제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멘탈이 강해 보이나 봐요. 강해 보여요? 우리 파트너들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안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드라이브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절대긍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자꾸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적인 거에만 계속 연연하다 보면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멘탈이 약한데 그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멘탈이 강해졌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자라왔던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려움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멘탈이 약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이거 진짜 앞도 뒤도 안 보이고 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순간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고달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막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을 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더라고요. 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멘탈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때 멘탈이 깨지냐.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시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제가 멘탈이 깨졌을 때가 있어요. 그 깨졌을 때 케이스를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자, 왜 PT가 안 넘어갈까요? 자, 멘탈이 깨지는 상황들. 자, 첫 번째.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때 멘탈 어때요? 깨지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남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하는 거더라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결과만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만큼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찬찬히 봤더니요 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있고요 훨씬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훨씬 더 이 일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성장을 안 하고 있을까, 못 하고 있을까 봤더니 생각보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면 안 되는데 요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움직이니까 자, 무턱대고 정말 맹목적이게 집중해서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죠. 근데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내 스스로 멘탈이 깨져서 다음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이 성공자에서 보일 때 이거는 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타고났어. 네트워크 안에서 그냥 원래 타고난 네트워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 보이세요? 그래 보이세요? 이 일이 천직이에요. 우리 신랑이 야, 너는 진짜 천직 만났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보여?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안 이랬어요. 폭 빠지네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게 저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사람들과 깊이 있는 소통도 가능하고 500명, 6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이 보이나요? 여기서? 어디가? 아니 저는 이 사진 말고 더 심한 사진인데 그건 창피해서 안 올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저는 제가 처음에 언제 멘탈이 깨졌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공자 모델을 봤을 때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안 되는데, 나는 저런 달란트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계속 어차피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건데 희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너무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그런데 내 모습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한테 찾아보려고 노력했더니 없더라고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가야 되는데 갈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성공자들 모델을 다양하게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은 꼭 스폰서나 이 그룹 안에 있는 그 리더분들만 모델링 보시잖아요. 저는 이 안에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이현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서 스폰서님처럼 바비 인형 같은 다리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조곤조곤 찬찬히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차분함도 없어요. 말도 어찌나 빠른지 상대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내가 혼자 떠들고 싶은 말 떠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가 고민되죠. 제가 처음 박 스폰서님 만났을 때요, 어쩜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저렇게 딱딱 떨어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라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성공한 사람이 다 그런 모습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안 스폰서님을 만났는데요, 안 스폰서님은 간결하시진 않죠. 그래서 안 스폰서님 강의 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저는 안 스폰서님하고 닮은 점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성공자들 모습 안에서 나하고 닮은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랑 다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억지로 껴 맞추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닮은 점을 자꾸 찾아서 공통적으로 나한테 성공 인자가 있구나를 자꾸 나한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보이는데, 갈 길이 멘탈이 깨지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스폰서님한테 이런 점을 내가 닮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요, 박 스폰서님한테 이런 점을 닮았다고 인정하고요, 또 그룹 내에 외적으로 성공한 리더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봤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찾는 거예요. 어머, 웬일? 저분이 이런 거 없네, 나한테 이런 거 있네? 그래서 스스로가 나한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꾸 인정하고 찾아주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찾아서 채우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람들은 멘탈이 깨지는 이유는요, 내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렵다, 힘들다 생각만 하기 때문에 멘탈이 깨지는데, 그 상황을 알고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채워가야 된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요것만 채우면 나도 성공자 되겠구나.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나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해가려 하는 방향성이 잡히니까 당장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 오늘은 요거 해봐야 되겠다. 내일은 요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 내가 다운되거나 디프레시 되는 것들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 달란트나 장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스스로의 장점을 자꾸 찾는 데 노력을 했어요. 자, 또 멘탈 깨지는 경우. 자, 파트너가 나의 후원을 당연히 생각할 때 이때 멘탈 깨지죠. 나 완전 많이 깨졌었잖아, 옛날에. 저는요,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 또 사람이 약간 오지랖도 넓고요. 누가 날 찾아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부르는 곳곳마다 찾는 곳곳마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곳곳마다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자,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요.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은 정말 쪼가리 시간을 받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요. 한 사람이 10명, 20명, 50명 100명들한테 시간을 나눠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스폰서는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본인에 있는 시간을 다 나눠야지만이 개별한테 쪼가리 시간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진짜 기꺼이 이 사람이 성장하길 바래서 밥 먹을 시간도 줄여가며 차에서 김밥 떼어가며 그 사람들 미팅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고 밤낮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지 않고 두문불출 다니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는 어때요? 스폰서님 여기도 좀 가주시고요. 저기도 미팅이 좀 있는데 좀 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존중해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유나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다 달라요. 처음에 저는 돈 때문에 일했어요. 돈 버는 거 재밌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처음에 200짜리였다가 300짜리였다가 500짜리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은 1000이 되고 2000이 됐을 때는요. 돈 버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자 300 벌던 사람들이 500 벌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 수 있죠. 300 벌고도 잘 살았던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돈에 대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정도면 잘 먹고 살아요. 한 2000만 원 있으시면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매월 2000만 원씩 들어오면? 아니죠.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때 되면요. 자기가 삶에 만족이 생기고 만족감을 느끼면 더 뭔가 열정적이거나 간절하게 움직일 만한 이유가 옅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내 파트너들은 더 많이 생겼고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옅어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내가 움직일 만한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동기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돈에 대한 재미도 물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날 찾아주거나 인정해주는 거에 대한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많은 시간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디프레시 되는 거예요. 내가 다운되더라고요. 내가 의미를 둔 그 가치가 옅어질 때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다시 생각을 했어요. 파트너이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를 믿어줬던 신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처음 나에게 보여줬던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 손을 잡아줬던 그 나에 대한 믿음 하나를 보고 다시 이 사람을 후원할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완전체로 이 사람을 적극 후원할 수 있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만족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도 그 사람은 나의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내 스스로가 그 다운되거나 멘탈이 깨지는 거를 또 다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파트너들이 꼭 자기 같은 파트너를 낳아봐야 그때 알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나만 그랬나요?
나도 그랬다고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처음에 몰라서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못했고,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를 해도 그것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한 온전하게 내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내 파트너는 그만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맞춰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시 내가 또 다운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자라오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이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아직 그 성장 중에 있는 건데, 내가 그 성장을 완성도로 보고 내가 어떤 평가나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운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항상 기준은 언제를 생각하면 되냐면, 나의 처음, 내가 6개월 차, 나의 1년 차, 나의 2년 차, 혹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몇 명의 파트너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완숙도가 있는지를 내가 예상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내가 기대를 갖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요, 나만 봉사하고 타인은 수혜만 받을 때. 자, 팀 내에서도 그룹 안에서도 이런 느낌 갖거나 이런 상황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처음에 유니스타즈 그룹이 이렇게 형성될 때요, 우리 그때 어치버 이상 되는 멤버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어치버 이상 되는 멤버들 40명으로 출발한 게 지금 현재 유니스타즈 그룹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직급도 높지 않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모르니까 정보가 굉장히 늦게 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중에서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뭐 본사의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정보는 필요하죠. 정보는 필요한데 그걸 정보를 받아오는 게 너무 늦고 이 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리더스 클럽처럼 회의하는 거 있거든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직급 타이틀이 뭐였냐면 실버 디렉터였어요. 근데 나는 뭐였냐면 어치버였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나의 상부에 있는 리더분들 중에선 거기 회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그 제안한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실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스폰서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미 정해진 걸 받기보다는 내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고 그 정보를 바로바로 받고 싶다. 혹시 스폰서님을 대리해서 그 회의에 참석해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 아니면 혹시 양해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회의를 참석했냐면 어치버 때부터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시간을 그룹의 일과 함께 했고, 또 그룹에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배우거나 방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 직급이 어찌 보니까 머리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멘탈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은 맡겨지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만히 봤더니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날로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자꾸 고자질하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기 누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어치버라서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꾸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팀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런 운영회의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만약에 내가 정말 골드라는 직급을 가고 루비라는 직급을 가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나도 지금에 있는 그 그룹에 있는 인프라만큼의 역량 있는 리더들이 함께 일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때 가서 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비즈니스상 이런 모델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과정과 개개인의 봉사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냐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나 이걸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떨까?
내가 하고 있는 파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100인데 이 100을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100 중에서 내가 기대한 필요한 100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파일 10이 힘든 게 아니라 90을 누가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90이 없으면 10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100%의 완벽한 완전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그 90을 내 대신 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100에 대한 수혜를 나도 보고 있고 내 파트너도 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재미있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언제라도 내가 그런 멋진 그룹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 그룹 안에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 있는 운영위원들처럼 이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앞다퉈서 내 파트너들 중에서 그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착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 똑같은 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파트별로 스텝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그룹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분과장님들이나 스텝진들 안에 저희 멤버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맡아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왜 해야 되지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 그게 앞으로 더 필요할 거에 대한 예상을 하셔서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마련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왜 하지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다행이지로 바뀌어버리면서 멘탈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아요. 다 거절한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멘탈이 깨진대요. 맞나요? 맞죠? 처음 미팅을 할 때 하루에 미팅을 해서 8건도 까인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8번의 미팅을 주구장창 얘기해서 목소리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미팅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미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날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 다 했어? 이렇게 바라볼 만큼의 미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이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뭐였냐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나 못 믿어?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뭔가를 사라고 하거나 어떤 걸 줬을 때 100% 정말 긍정적이게 수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기도 하고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제시하는 이 의견에 동의해야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판매나 구매나 사업을 함께 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가 욕심과 아니면 교만을 부렸는지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자유 선택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내가 하기 싫으면 자꾸 하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상처받거나 디프레시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상처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지 않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도 마인드도 상황도 모든 조건들이 나랑 다른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디프레시 될 일이 줄어들어 버려요. 자꾸 내 거에 맞추려고 하는 이기심만 버리면 조금 더 다운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대요. 강한 멘탈을 갖고 있대요.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가지 특징을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래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나약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라는 사람이 항상 존중받거나 인정받거나 이렇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자랐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나마 멘탈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일은 새로운 일이잖아요. 안 해봤던 일인데 그걸 하는 과정 하나마다 어떤 성취가 있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그걸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 가능성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야,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다고요? 헬스팩을 팔았을 때. 크게 욕심내지 않았어요. 나는 판매를 하거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 동의를 구해줘서 뭔가 판매가 일어났고 그 사람이 헬스팩을 나한테 샀어요. 그런데 더 재밌었을 때는 그 다음 달에 내가 더 먹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전화해서 다시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작은 순간에 작은 성취도 내가 그 자체를 기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했다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이 생겼어요. 쉐어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쉐어러 되면 기쁘신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룬 첫 번째 첫 성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거나 내가 누릴 줄 모르면요, 다음 단계를 가도 온전히 본인을 사랑하거나 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에 내가 이루는 모든 과정을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트너들 중에서도 멘탈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트너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들이 가장 멘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제가 부족하고요, 저는 이 일에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하고요, 본인을 디프레시키는 언어를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을 깎아내리는 걸 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잘하고 있고, 지금 안 해봤던 것, 본인들이 몰랐던 것들을 제가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본인이 이겨내고 감당해야지 그 순간을 벗어나올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객관적인 안목으로 봐서 챙겨주고 찾아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게 멘토링이 돼서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걸로 가더라고요. 멘탈이 다운된 사람, 조금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온 과정,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코치코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나도 파트너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타인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도적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사업을 왜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느꼈냐면, 제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월급을 주는 사람도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결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장님이. 어느 순간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죠. 난 나이가 좀 먹고 해서 이제는 좀 일을 그만하고 쉬고 싶어. 사장이 결정하거나 사장이 판단하는 그 결정 그 기준 안에 내 인생이, 내 미래의 계획이 송두리째 있다는 걸 판단하고 나서부터, 내가 굉장히 수동적이게 살았구나, 타인에게 의존적이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난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근데 설사 결국 이 일을 만나서도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겠죠. 처음 이 일을 만났을 때 저의 스폰서님은 부업으로 일을 하셨고 이 일을 비즈니스적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적극적인 후원이라든지 좋은 올바른 가이드나 비즈니스적인 시스템 안내를 잘 못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분이 주시는 거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성장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모습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었고 본사에 찾아왔었고, 제가 박정사 스폰서님을 뵀을 때가 언제 타임이냐면, 박정사 스폰서님이 그렇게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어제도 말씀하신 스토리예요. 1년 동안을 다녔는데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 근데 그 어머님이 관심이 있어서 딸을 비즈니스 시킨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저인 상태에서 1년의 비즈니스 후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스폰서님이 홈미팅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라인상에 있는 골드가 몇 명이냐면 2명인가 3명인가 있는 라인에 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스폰서님이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박정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폰서님,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고 잘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스폰서님이 가는 곳 어디라도 괜찮으니 한 달 동안만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주도적이게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 중에서 그런 파트너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진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구나. 본인들이 계획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느끼면서 그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안에서 만나는 모든 감정적인 그런 상처 이런 것들도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안 받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받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 나한테 관심이 꽤 많네. 나한테 애정이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고 잘할 만큼의 의지도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 파트너들을 내 페이스나 내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들 마인드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정작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되면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는 것까지도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여기까지 내가 온 길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이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길을 가이드하면서 온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힘드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리더십이 부족한가? 내 능력이 부족한가? 나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한 자질이 모자른 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내가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되는 게 매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게 그 사람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건데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적인 케이스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파트너들 생기면 고민 돼요, 안 돼요? 돼요. 제 파트너들이 고민 많다고 얘기를 하면 성장하겠다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도 트레이닝이라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지혜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겨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파트너들한테도 고민이 많아졌을 때 그런 코칭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성장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때 타임이 자꾸 그것들을 능숙하게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반드시 그 기간이 지나야 제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물려줬던 거, 내가 먹여줬던 거, 내가 씹어서 먹여줬던 것들은 하나도 본인께 안 돼요. 자, 강의를 듣잖아요. 똑같이. 강의를 들으면 사람마다 다 수용하는 게 다 달라요. 왠 줄 아세요? 강의하는 사람은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머리에서 받아서 가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이해 능력이나 받아들이는 케이스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 상황에 대입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써머리 막 열심히 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 강의에 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제대로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제대로 깨닫고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문자로 받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제 좌우명,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좋은 사람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쏘쏘 이렇게 생각하고 욕 안 먹고 살다 가는 게 제 인생 모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 안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쓰는 것도 나는 되게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나는 하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감정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감정적인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안 하고 삭히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더라고요.
가끔은 다운되고 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자꾸 부여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달리고 우리 그 경주마들 아시죠? 경주마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 가리죠. 양쪽에 앞만 보게.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앞만 보고 그냥 맹목적에 달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하지 않은 상태 맹목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지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그냥 온전히 저한테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남한테 표현하지 못해서 상처받지 못하고 남한테 얘기하지 못해 치유받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치유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괜찮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기는 거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세상에 나를 챙겨주거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내 삶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타인에게만 너무 관심을 두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성향상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때때로는 가끔은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시행착오도 하고요. 실수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한 게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실수했던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트너들 다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했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봤더니요. 내가 파트너들 다 팔다리를 잘라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걸을 수 있고요. 혼자서 먹을 수 있고요. 그 발달 과정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불면 날아갈까 잘못하면 넘어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이드하다 보니까 성장 발달기 안에서 성장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내가 그 발달 과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이미 자라서 20살이 됐는데 유치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팔다리가 없는 오체 불만족인 상태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후회해도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깨닫거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고 내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자꾸 내가 못했어, 잘못했어를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져 버리면 다음 방향에 그들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 힘조차도 방향성을 가이드할 수 있는 조차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갈 방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사람의 성과에 배아파하지 마라. 이거 제가 초반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성과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샘은 좀 나잖아요. 나만 그래요? 샘 안 나요? 좀 나죠. 근데 그때 상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을 좋은 선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어요. 샘을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샘이 없으면요 본인이 잘 발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아파할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 요소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안치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에 만약에 유사나 코리아 안에 안치범 선생님 같은 사람만 한 명만 더 있어도 스폰서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성장이 빠르고 나보다 앞서가고 있고 나보다 앞선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자극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과에 대해서 내가 배 아파한다거나 시기한다 하면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넓고 역량이 큰 사람들은요 타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스스로 오히려 나를 마이너스 시키거나 나를 상처 주는 것들로 힘들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면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강의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들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잘 된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아니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혜는요, 제가 현장에서 다 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나가서 몸으로 부딪힌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내가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게 제 목표인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제 목표인 거고요. 그 과정이 혹시 결과가 없거나 성과가 없어도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얻어갔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의미를 두고요. 사람들 만나서 배우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의미를 두고 그 하나하나를 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내가 처음 봤을 땐 실패였는데 지금 봐보면 실패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들, 실패가 되어서 안 하고 주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하루 8건 미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 미팅하고 나와서 거절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봐갖고 내가 이거 왜 물어보지? 이러면서 다른 다음 미팅에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화가 나가지고 요거만 얘기했으면 내가 됐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가지고 검색을 했죠. 그래서 검색한 걸 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 최고죠. 그러니까 중얼거리면서 하면서 가는 거 다음에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워서 아침에 미팅에서 몰랐던 거 하나 채우고 점심때 미팅에서 몰랐던 거 하나 채우고 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8건 미팅에서 한 건도 안 됐어도 제가 그 과정에서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그 방법을 파트너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미팅 안 됐다고 그 미팅을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 미팅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기회를 삼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파트너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절대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것들을 행동하시고 그 행동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파트너들 교육하는 게 이 일인 거예요. 멘탈은요,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멘탈이 깨질 일이 없어요. 왜? 계속 배워야 되는 걸 알고요. 계속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멘탈 깨질 일이 없고요. 우리 멘탈 깨질 때 뭐 하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꾸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행동하시고 교육하시는데 시간 쓰다 보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족하면 다시 또 학습하시고 시스템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완전체가 아니지만 파트너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겠어요 하면서 멘탈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족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유니사주 그룹 안에서 이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이 신규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신규 세미나 장소에 내 파트너 가져다 놓으면 시스템 안에서 그 파트너가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그 방법의 해결 방법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PT가 좀 안 떴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간다. 멘탈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켜지기가 굉장히 쉬운 물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다루기 쉬운 것도 멘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깨져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인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만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멘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산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인자가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 못하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잘할 수 있는 것들, 잘하고 있다는 것들. 항상 될까 안 될까 물음표 던지는 게 아니라 할
할 수 있고 해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느낌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산 안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인자가 충분하신 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처음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버티기 하고 완성돼 나가면 그게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 멘탈 강자가 되셔서 모든 상황에 초긍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